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우울증이 정말 심해졌을 때, 그럴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가장 절실한 순간인 동시에 타인에게 의지하기에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내가 혼자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병원이나 약, 상담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만 있는 것도 너무 버거운 그 시간들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특히 그 양관식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죠. 현실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은 그런 유니콘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폭삭 속았수다를 쓴 임상춘 작가님의 이 세계 속에 양관식이 이전에 황용식이가 있었어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또는 작가님한테 반한 분이시라면, 그런데 내가 아직 작가님의 전작인 동백꽃 필 무렵을 보지 않았다, 이런 분이시라면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을 꼭 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악일 때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노하우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나 소설, 웹툰 같은 작품들에 의존하는 거예요. 특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주변에 특히 힘든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을 떠나던 날 나는 두 번 다시 여기는 절대로 안 올 거다, 그러면서 이를 이렇게 바득바득 갈면서 포항을 떠났는데, 해필이면 이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의 촬영지가 포항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포항이 지옥에서 성지로 바뀌는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제가 공황장애로 백수가 되고 나서 어떤 일 중에 포항으로 성지 순례를 떠난 일이 있어요. 그만큼 이 드라마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커요.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매번 느끼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 또한 제가 같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번에 동백꽃 필 무렵을 다시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면,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동백이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백이가 저한테는 신과 같았어요. 왜냐면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히 이제 가장 중요한 동백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동백이는 진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동백이의 처지가 어떻냐면, 시골 마을에서 혼자 술 장사를 하면서 8살 난 아들을 키우는 고아의 미혼모예요. 동백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백이 아빠가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요. 술 먹고서 이렇게 막 때려 부시고 마누라 때리고 이러는 쓰레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집어던진 소주병에 그 갓난애기였던 동백이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그 꼴까지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동백이 엄마가 갓난아기 동백이를 들쳐업고 집을 나와버려요. 근데 그 시절에 여자가 갓난쟁이 데리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애랑 둘이 살아보려고 진짜 별짓별짓을 다 하거든요, 동백이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를 보육원에 맡겨요. 그게 동백이가 7살 때였고, 그렇게 이제 7살 때부터 동백이는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멸시와 무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동백이도 20대 초반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정말 불같은 첫사랑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엄마가 또 동백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는 동백이를 불러서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얘기하면서 동백이한테 그래요. 나는 네가 너무 싫다고, 무슨 병균 덩어리 같다라는 얘기를 동백이 면전에다가 하거든요. 동백이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아서 돌아와요. 그 와중에 이 남자친구는 야구 선수로 성공하면서 엄청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여자 연예인들이랑 스캔들도 나고 이러는 엄청 성공한 야구 선수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남자친구, 이름이 강종렬인데, 종렬 옆에 동백이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백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언뜻 이 임신했다는 어떤 그 뉘앙스를 종렬이 앞에서 내비쳤을 때 종렬이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동백이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 아이를 내가 지워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동백이한테는 세상에 내 가족이라고는 이 아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지키려고 동백이가 종렬이 옆을 떠나요. 근데 20대 중반의 여자애가 돈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떠돌다가 옹산이라고 하는 게장으로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까멜리아라고 하는 술집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옹산에 간 것도, 그리고 술집을 한 것도 참 그 사연이 너무 속이 상한데, 예전에 이제 종렬이랑 한참 좋게 사귈 때 종렬이가 동백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옹산이라는 곳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나는 나중에 너랑 애기 낳으면은 옹산에서 우리 애 키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술집을 차린 것도 동백이가 종렬이한테 밥을 해주면은 늘 그거를 종렬이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너는 어쩜 무슨 요리를 해도 이렇게 술을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렬이한테 들었던 그 칭찬이 동백이한테는 너무 컸기 때문에 종렬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두루치기를 메뉴 삼아서 술집을 차리게 돼요. 근데 그 옹산이라는 마을이 되게 특별한 곳인데 약간 시족사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혈연관계의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가족이나 매한가족으로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곳일수록 이제 외부인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텃세가 있잖아요. 텃세에 투지가 또 있는 곳이어가지고 거기서 동백이가 고아의 미혼모의 남편도 없이 혼자 술집을 하면서 정말 동네 북처럼 막 잡돌이 당하고 별일 다 당하면서 삽니다. 동백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동백이가 점점 각성을 하면서 짱짱 센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 드라마의 주요 줄거리고요. 근데 그런 동백이가 저한테는 신이었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종교를 물어보면은 내 종교는 동백이다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백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등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움이나 인정, 사랑, 관대함, 그리고 자기는 부모한테서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컸지만 하나뿐인 아들 필구한테는 끝도 없는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 주거든요. 제가 닮고 싶었던 동백이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매사에 동백이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의 순간마다 동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는 했죠. 제가 우울증 약을 끊고 다른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까지 시작을 하면서 정신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어요. 우울이 너무 심해져서 기아는 이제 밤마다 뭐 자살하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보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어요. 뭔가 기댈 곳, 기댈 사람이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하지만 정말 얄궂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내 모습이라는 게 동시에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면은 안 되는 꼴이기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막막하니까 제가 막막할 때마다 찾는 그 작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만에 동백꽃 필 무렵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지 감사한 건지 흥미로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다시 보니까 드라마가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동백이를 보고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자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데 이번에는 동백이가 제가 예전에 뭔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과 같은 면이 많이 안 보였어요. 결국은 이제 동백이가 마지막에 각성해가지고 막 옹산의 하마로 막 다시 태어나고 이거는 맞는데 드라마 내내 찌질한 모습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얘가 속 터지는 짓도 많이 하고 툭 하면은 또 주저앉고 별거 아닌 거에 막 지레 쫄아서 겁먹고 물러서고 도망치고 그리고 진심도 아니면서 밀어내고 그리고 뒤돌아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딱 제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코앞에 이제 다가와 있는 행운을 보면서도 이거를 잡을 줄 모르고
이걸 이렇게 받을 줄 모르고 누가 내민 손을 외면하고 전해주는 마음을 받을 줄 모르고 한 번 더 의심하고 그러면서 계속 못난 짓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동백이가. 이 못나고 찌질한 모습이 저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드라마의 엔딩에서는 동백이랑 제가 이렇게 달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찌질했던 동백이를 뭐가 각성하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황용식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황용식이가 주인공이에요. 용식이는 처음에 그냥 동백이가 그냥 이뻐서 반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동백이한테 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옆도 뒤도 없이 앞만 보고 무조건 직진을 해요. 동백이가 아무리 밀어내도, 왜냐면 동백이는 자기 처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찍고 까불거든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섭고 싫어서 동백이는 용식이를 계속 밀어내는데 아무리 그래도 용식이는 뚝심 있게 딱 그 옆을 지켜요. 그리고 동백이가 막 찌질대면서 막 속 터지는 소리하고 속 터지는 짓을 해도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주고요. 동백이가 이제 코딱지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용식이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이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늘 위로와 지지와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주죠. 그래서 이 황용식이의 이 무한 버프 때문에 동백이는 이 옹산의 스라소니, 옹산의 하마로 각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드라마를 새로 보면서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현실에서 양관식이나 황용식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분들이라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찌질대다 보면 오히려 내 옆에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에 남아줬던 사람들이 지치고 질려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 싫은데,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기어이 이제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이제 내가 절망의 진창에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르고 있을 때는 내 손에도 이 절망의 더러움 같은 게 덕지덕지 묻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이 손을 누구한테 내밀기도 어렵고, 또 이 더러운 손을 누군가가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손을 잡았다가 이 더러운 게 그 사람 손에도 묻게 되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이 진창으로 끌어들이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절망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동백이도 진짜로 가깝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강종렬이. 종렬이도 동백이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종렬이 평생의 사랑이 동백이에요.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종렬이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동백이를 사랑한 거지, 동백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불행 같은 그것까지 감싸 안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렬이의 사랑은 기어이 동백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한테서 병균덩어리 소리나 듣게 만들고 고아의 미혼모가 되게 만든 거죠. 근데 용식이는 정말 달라요. 저는 이제 황용식이를 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인전에 나오는 그 막 엄청 대단한 장수들처럼, 제가 요즘 척준경에 꽂혀 있는데 마치 이제 척준경처럼 용식이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용식이가 고등학생 때 엄마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다가 보온도시락통으로 은행 강도를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용식이의 멘탈은 피지컬에 비할 바가 되지 않게 강해요. 그리고 용식이는 자기가 결정한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딱 구분할 줄 알고요.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도 계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치사하게 굴거나 하는 일들이 절대 없고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놈, 그게 황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처음에는 나한테도 용식이가 있었더라면 하면서 좀 아쉬워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대한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는 힘이 있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들, 독자들, 시청자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힘. 어느 순간에는 용식이가 동백이한테 해주는 그 말들을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이 정말 대단해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현실에서는 앞으로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응원의 말들, 또는 이 임상춘 작가님의 필력이 또 워낙 대단하시다 보니까 그 필력으로 써낸 이 마음을 파고드는 위로의 말들, 그 말들을 용식이가 동백이가 찌질한 짓을 하고 다치고 힘들 때마다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저는 저한테 해주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동백이랑 같이 이제 헝헝 울고 나면은 뭐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초반부에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용식이의 대사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드라마의 배경이 충청도거든요. 용식이 역할을 강하늘 배우님이 하셨는데 연기를 너무 맛깔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식이의 대사만 얘기하는 건데 그 대사의 이 참맛을 느끼시려면 드라마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고 강하늘 배우님 완전 팬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맛대가리 없는 대사에서 그치지 마시고 드라마를 꼭 보세요. 넷플릭스 기준으로 드라마 3화에 그 동백이가 신세한탄하는 거를 용식이가 들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백이가 팔자가 얼마나 살았냐면은 그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일들만 겪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요 이제 조그마한 어촌마을 용산에 까불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이 돌아다녀요. 이거 아직 못 잡았거든요. 근데 동백이가 이 까불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예요. 그래서 그 사건도 동백이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인데 그걸 이제 동백이가 이렇게 애써 이렇게 누르면서 살고 있는데 또 어느 날 기자 하나가 못된 기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공익을 위해서 까불이 그 생존자를 찾겠다면서 취재를 하겠다면서 와갖고 동백이를 또 들쑤시는 거예요. 동백이가 그때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 사건 처음 있었을 때도 직업 여성이 어떻고 술집 여자가 어떻고 뭐 술집 여자에서 당했다 뭐 이딴 식으로 기사들이 나가면서 동백이가 엄청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되게 큰데 이제는 동백이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들 필구가 8살이잖아요. 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쥐고 있는데 만약에 또 기사가 나가서 필구가 그런 못된 댓글들 보게 되면 그게 동백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막 기자랑 엄청 실랑이하고 결국은 기자로부터 용식이가 구해져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어딘가로 좀 가는데 그때 그래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동백이가 필구는 말 많고 재수없는 여자아들 만들기 싫다. 그러니까 용식이가 동백씨가 왜 재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동백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 묘하게 그늘졌다고 싫어하더라. 애가 운도 없다고. 애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재수가 없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식이가 별 미친 어떤 주댕이가 그딴 소리를 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백이가 뭐 생긴 것도 박복하게 생겼다 그러고 팔자도 더럽다 그러고 근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래요. 그러면 용식이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럼 개 같은 소리를 뭐하러 계속 듣고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백이가 웃으면서 맞아요. 개 같은 소리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용식이가 동백이한테 동백씨도 화풀이 할 때가 필요하죠. 맞죠? 강남서 뺨 맞으면 저한테 그냥 확 다 똥 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백이가 뭔 똥을 싸냐면서 이제 그렇게 동백이의 기분을 좀 풀어주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놈의 까불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동백이의 가게 벽에다가 동백이 협박하는 이제 뭘 적어놔요. 메시지를. 그래서 그거 보고 동백이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또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용기를 내겠다고 내가 이제 까불이한테 맞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용식이가 동백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만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 참 얼빵해요. 원래요. 겁 많은 개들이 짖는 거고요. 언뜻 보면은 동백씨는 동네 쭈구리 같아도 그릇이 대자예요. 대자. 전 다 알아요. 동백씨는 누군가가 지켜줄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소리 듣고 좋다고 동백이는 사실 제가 뭐 4학년 때까지 남자들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둘이 또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초반에 되게 진짜 명대사가 나오는데 똑같이 4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이 대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백꽃 필 무렵의 명대사로 꼽는 대사인데 까불이 때문에도 힘든데 사실 고아의 미혼모에 술 장사하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동백이랑 사귀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용식이랑 만나는 걸 용식이 엄마한테 들켜서 한번 이제 멘탈이 털리고 또 같은 날 또 이 강종렬이가 또 기어 내려와가지고 동백이한테 뭐 이렇게 사니 어쩌니 하면서 또 속을 뒤집어놔요. 그 동백이가 연달아서 펀치를 맞고 완전히 이제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백이가 이제 또 용식이한테 앞에서 세상이 나한테만 너무 야박하다고 자꾸 나한테만 망신을 준다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근데 거기 대고 용식이가 뭐라 그러냐면 동백씨 약한 척 하지 말아요. 고아의 미혼모인 동백씨 모르는 놈들이 보면은 동백씨 박복하다고 이렇게 쉽게 떠들고 다닐지 몰라도요. 까놓고 얘기해서 동백씨 억세게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그럼 동백이가 참 퍽도 운이 좋네요 막 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용식이가 고아의 미혼모가 필구를 혼자서 저렇게 잘 키우고 자영업 사장님까지 됐어요. 남 탓 안 하고요. 치사하게 안 살고 그 와중에 남보다 더 착하게 더 착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거 다들 우러러보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동백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래요. 그때도 동백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거 다들 우러러보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남들 같았으면요 진작에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너를 욕해요 막 이래요. 동백씨 이 동네에서 제일로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동백이가 이제 터져서 엉엉 울어요. 아시죠? 왜 내가 너무 힘든 거를 진짜 이악 물고 참고 있었는데 누가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툭 터져버리는 거. 동백이도 울고 저도 울고 둘이서 같이 엉엉 울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백이가 막 울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이거 진짜로 믿고 싶어진다. 나 너무 약해진다. 근데 결국은 다 이렇게 떠날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뉘앙스로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백이를 향한 용식이의 마음이 딱 드러나는 대사가 나오죠. 나는 강종렬이랑 달라요. 필구 아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요, 필구든 동백씨든 절대 안 울려요. 내가 매일매일 동백씨 안 까먹게요. 당신 얼마나 훌륭한지 말해줄 거예요.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요. 이제 받기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동백꽃이 피기 시작한 순간은 이때부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혐오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형편없는 인간이고 살 가치도 없는 밥벌어지고 그냥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밉고 싫어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저 대사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남을 해코지하거나 해치는 인간으로 자라진 않았잖아. 나는 그렇게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했어도 어디 가서 남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못되게 하기보다는 남들한테 그래도 친절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자랐잖아. 그것도 장한 거지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줘요. 또 내가 이제 자기 혐오에 빠지면 나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점도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런 좋은 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바닥이어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위로나 지지가 너무 절실하지만 그걸 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좋은 작품의 힘을 빌려보세요. 저는 평소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목적으로 이 작품들을 좀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 보물 작품 창고를 만드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폭삭 속았수다로 양관식이가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우리 황용식이도 같이 좀 떴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거나 아니면 황용식이나 양관식이가 나오는 그런 좋은 꿈이라도 꾸시기를 바랄게요. 안녕.